네, 시장에 궁금증들 많습니다. 오늘도 그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질문들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그 안에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찬바람 불면 통신주, 확실히 통신, 배당, 밸류업 이쪽이 강하죠. 오늘은 통신이 좀 한 템포 쉬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요. 들고 와봤고요. 세 가지 포인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3사 합산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KT, SK텔레콤, LG U+,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역시나 배당에 대한 매력이 최근에 가장 주목도가 높은데요. 추가적인 밸류업 방안도 나올 것이란 기대감, SK텔레콤이 탑픽이었습니다. 자, 영업이익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3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나 봐요. 그 전통적으로 이제 그 통신주가 이제 경기 방어주라고 좀 인식이 강해서 네.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 전부터 했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통신주들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3분기 기업들의 합산 실적 같은 경우가 지금 생각보다는 높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 몇 개 종목으로 쏠려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통신주들이 약간의 좀 실적주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플러스 되는 점에서 봤을 때 연말이 항상 이 배당주로 좀 부각을 받고 그리고 최근처럼 이 차익실현 우려가 좀 글로벌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네. 이 경기 방어주도 좀 각광을 받는 부분이 지금 현재 뭐 실적주까지 거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통신주들을 좀 강하게 담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 괜히 담는 건 아닐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어떤 통신주들이 어떤 뭐 5G에 대한 신규 가입자 수가 뭐 증가하거나 뭐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실적이 이 정도 나오는 퍼포먼스는 아니거든요. 지금 네. 현재 SK텔레콤도 그렇고 KT가 작년 대비해서 특히 KT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의 이런 좀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올라가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도 역시 마케팅비에 대한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5G 이 순가입자가 역성장해서 실적이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만큼 좀 그 어떻게 보면 유지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베이스로 실적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비용적인 측면, 이런 마케팅비 같은 경우가 원래는 매출 대비해서 연평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거의 25% 이상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 초반대까지 떨어지면서 이런 그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3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3사의 합산 영업이익 실적이 6조 가까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년에요? 네, 내년 오. 전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내적인 어떤 실적적으로 그렇지만은 이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들이 네. 저는 어떤 대안주로 가장 손꼽히는 현재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배당주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신주들이 배당 수익률이,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여력을 그 전부터 많이 확대했던 네. 그런 그 업종이 바로 통신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밸류업에 대한 공시 부분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저도 지금은 계속해서 부각되는 시점이고, 제가 계속 통신주 칭찬만 했나요? 네. 아무튼 근데 한 가지만 더 칭찬을 하자면은 뭐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주가의 가장 촉매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AI 산업에 대한 투자 부분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그렇죠. 점에서 AI가 최근에 접목이 되면서 좀 강하게 부각을 받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SK텔레콤 측에서는 2028년까지 이 AI 쪽에서의 매출 부분을 지금 28조까지 지금 잡고 네.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SK텔레콤도 그렇고 최근에 KT 같은 경우가 마이크로소프트와 AI 쪽 협업을 하고 시작했는데 그만큼 AI 사업에 대한 투자 부분을 버리지 않고 있고 계속 투자를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실적 외에 이런 미래의 어떤 가치를 봤을 때도 이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과거에는 뭐 지금
휴대폰의 어떤 새로운 신규 출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이 좀 있었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건 사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예 바뀌었네요. 경기 방어 플러스 지금 어쨌든 배당에 대한 매력을 가져가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좋다라는 관점으로 좀 우호적으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탑픽이 SK텔레콤입니다. 지금 현재 자리의 시세도 확인을 해볼게요. 자, SK텔레콤 오늘은 0.7%가량의 하락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요. 57,000원 선. 3개월로 봤을 때는 SK텔레콤이 한 5% 올랐고요. 6개월로 봤을 때도 오름세일까요? 6개월로 봤을 때는 SK텔레콤이 11% 올랐습니다. 현재 자리 주가 괜찮다. 그렇다면 목표 주가는 어디가 괜찮을까요? 좀 고가권이 아닐까 싶어요. 신고가 부근인데요. 신고가 돌파 가능하다. 지금 현재 뭐 SK텔레콤도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 추세가 지금 있는 네. 상황이고 3분기 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KT가 어떻게 보면은 성장성이 가장 제일 좋죠. 두드러지긴 하는데 저는 이제 SK텔레콤이 어떤 배당 성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 SK텔레콤에 대한 관심을 1차적으로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뭐 최근에 몇 개월 동안의 실적이 뭐 일반적인 종목들 대비해서 몇십 프로 크게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좀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에서는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좀 SK텔레콤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탑픽으로 SK텔레콤 받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볼게요. 오늘 정말 핫하게 흘러가고 있는 종목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난주부터 굉장히 주목도가 높죠. 네이처셀 그림의 떡일까? 이렇게 큐가 달려 있는데요. 자, 오늘 개장하고 나서 하락 이었었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가 다시금 점프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처셀 지금 자리 시세부터 볼게요. 지금 2% 상승 보여주고요. 14,000원 선에서 거래가 시작이 됐지만 어느새 15,000원으로 돌파가 됐습니다. 신고가 다시 한번 갈아치웠고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잖아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포인트 잡아볼게요. 자, 우리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한데 네이처셀 일단은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보셨습니다. 조인트 스템 이 골 관절염 치료제죠. 미국 FDA로부터 RMAT 지정받았다라는 소식 속에 지난주부터 급등 나왔던 거고요. 역시나 미국으로의 진출이 좀 기대가 되는 구간입니다.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어떻게 보세요, 네이처셀? 우선 RMAT에 대한 이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로 네. 지정됐다는 것 자체가 어떤 미국 쪽에서도 봤을 때도 이 네이처셀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RMAT 지정되면은 뭐 임상이나 여러 가지 승인 절차가 굉장히 빨라지는 부분이잖아요. 아, 속도가 빨라져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FDA가 지정했다는 것 자체는 이 네이처의 이 조인 시스템에 대한 어떤 확신이라기보다도 이미 좀 1차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인트 시스템이 국내 쪽에서 임상 3번이나 다 하면서 네. 성과를 인정을 받았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좀 네이처도 그렇고 지금 현재 네이처셀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도 임상에 대한 부분이 이 주가에 영향을 많이 좀 미치는 상황이지만 실제적으로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게 제약바이오 업종을 볼 때는 이 대형,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네. 그만큼 이제 이 네이처셀의 이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빨리 잡히는 상황이 오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 네이처셀을 지금은 약간 보유자 영역에서 좀 판단을 많이 하는데 실적으로 잡힌다고 한다면은 잡히는 그 순간은 어떤 기업 가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한 단계 레벨업을 크게 할 가능성이 있고 예. 근데 주가는 이미 좀 선반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럴 땐 보유자 영역에서 1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중요한 부분이 뭐 RMAT 쪽에 지정이 됐다고 해서 네. 바로 이제 그 속도는 좀 빨라지겠지만은 실제로 바로 잡히는 구간도 아니고 어떤 미국 쪽에서도 임상 부분 같은 경우도 지켜봐야 돼요. 뭐 그러기 때문에 우선 지금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한다고 한다면 역시 기업 가치에 대한 면에서는 크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네. 생각보다는
며칠 사이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수직 상승이고 거의 피를 쏜 듯한 이 정도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따라잡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쵸. 어떻게 저희는 이제 어떤 네이처셀의 기업 가치 이 부분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주가적인 측면을 봐야 주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네이처셀이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적자 구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기업 그 어떤 실적주로 평가를 못 받는 상황,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공통적인 현상이고 미래의 어떤 꿈을 먹는 그런 산업이 바로 이제 이 제약바이오일 수 있겠지만 네. 일시적으로 좀 주가 좀 많이 올라갔던 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보유자 영역에서 그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이런 좀 재생의학 치료제 시장 이쪽에서 경쟁력을 갖춘다고 한다면 이쪽 시장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예. 이쪽에서 선점 효과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쪽에서의 임상이나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신규 매수 관점은 좀 신중히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대감 속에 올라가고 있다 보니 무언가 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네. 같네요. 실적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 임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보유자들의 영역 혹은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 이 관점으로 좀 말씀 주신 건데 일단은 16,500원 잡고 보유자들 즐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장에서 참 오랜만에 반응이 나오는데요. 게임주입니다. 중국 판호 발급 소식 속에 오늘 시프트업을 필두로 여타 다른 게임주들 다 온기 퍼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게임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원체 저평가되어 있다? 많이 소외가 되어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올라가고 있다?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없지 않나요? 그리고 14일 지스타가 개막을 하는데 이에 대한 모멘텀도 받아가고요. 크래프톤이 탑픽이었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볼게요. 판호 발급 엄청난 호재잖아요.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그 전에 사드가 터진 그렇죠. 이후에 몇 년 동안 그 전에는 거의 뭐 3, 4년 동안 판호 발급 받은 기억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알령 관련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이제 그 NC 소프트 뭐 시부터 이제 판호 발급이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실적 기대감이 올라가는 부분은 지금 현재 주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근데 계속 우선 물음표라기보다도 우선 저는 내년까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이 종목들에 대한 이 슬림화가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슬림화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몇 개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종목들별로 추려지는 거네요. 추려지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대감, 저도 이제 이 기대감을 얘기하는 것도 좀 약간 힘든. 너무 오래 기대감만 얘기를 하게 너무 되면 실망을 많이 안겨줘서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이런 좀 판호발급 얘기 좀 나오고 또 이제 뭐 어떤 중국 쪽에서의 어떤 경기 부양 소비 진작 얘기 나왔을 때 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제자리로 오는 부분이 너무 많이 좀 반복이 됐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적극적인 이제 매수보다도 항상 얘기하지만 그나마 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로 해야 어떻게 보면 매수하더라도 마음의 안정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리고 이제 14일 다음 달에 이제 뭐 지스타 개막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글쎄요 이제 뭐 주가라는 이제 상품이 기대감을 반영하는 선반영 상품이 주식 주가라는 게 맞긴 했지만 계속 기대감으로만 매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나오는 종목들 저는 이제 크래프톤을 그래서 주신 거네요. 네,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지키기 때문에. 사실 오늘 주목도 굉장히 높은 종목은 시프트업이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 리포트도 두 개가 있었는데 상상인 증권에서는 뭐 91,000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 나왔고 그리고 미래에셋에서는 최선호주로 시프트업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현재 8% 가까이 올라서 62,000원 선. 오늘 개장 직후에 66,000원도 찍었습니다. 시프트업은 신규 상장주여서 좀 더 관심을 안 주시나요? 그렇죠. 저는 이건 개인적인 부분인데 좀 변동성이 심한 종목은 어떤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이 시프트업에 대한 관심이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신규 상장한 이후는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그 이후로 갔을 때는 좀 많이 거래량이 줄었죠. 많이 줄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프트업에 대한 문명 괜찮습니다. 이런 뭐 승리의 여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참 어떤 중국 시장과 중국 시장 구미에 맞는 네. 그 종목이 바로 시프트업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역시 저는 크래프톤을 좀 말씀을 그래요. 계속 드리도록. 시프트업이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 변동이 크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사실 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돈 벌려면 변동이 커야 되잖아요. 네. 변동에 돈을 태운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크래프톤이 좀 더 안정적이라고 봐주신 거고 정말 게임주 내에선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17% 올랐고요. 6개월로 봤을 때도 꽤나 많이 올랐을 거고요. 42% 정말 올 한 해 좀 꾸준히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가 크래프톤인데 자 그럼 지금 자리에서의 차장님의 목표 주가 지금이 신고가 부근이네요. 35만 5천 원이 8월 20일자로 신고가였고 지금 34만 원이니까 손 뻗으면 돌파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크래프톤은 길게 봐야 앞서서 이제 SK텔레콤처럼 아, 이런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차트를 길게 봐야 되는데 네. 뭐 우선은 이제 9월 초에 신고가를 찍고 어떻게 보면 조정을 안 받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간단해요. 보유자가 팔지 않으면 절대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근데 조정을 적게 받는다는 부분은 이전에 매수했던 투자자들 그 이상의 가격을 보고 지금도 팔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차익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 이상의 가격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3분기 지금 크래프톤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 작년 대비해서 40% 이상 증가한 2,500억까지도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근데 크래프톤이 그 전에 실적 추정치가 다른 게임주들은 나왔을 때 추정치가 많이 떨어졌는데 크래프톤은 정말 잘 부합해서 실적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만큼 이제 또 3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작년 대비 40% 이상 나온다는 부분은 그만큼 이제 정확성이 높다는 부분이 증명이 됐었고 네.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규 매수 관점도 지금 오. 크래프톤은 괜찮다라고 판단됩니다.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 크래프톤 답변 나왔습니다. 게임주 내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종목으로 꼽아보면서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들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